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올림픽은 종목이 다양해서 그렇게 관심이 잘 안 가던데 월드컵은 상당히 기대를 하는 편인데요. 그게 꼭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림픽하고는 다르게 월드컵 같은 경우는 한국 경기 있는 날 치킨집이 완전 마비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월드컵이 오랜만에 오는 축제 같은 건데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요. 결제나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캔들피그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말해 뭐합니까? 이거 타이밍이죠. 맞아요. 똑같은 보고서, 똑같은 보고 내용이라고 해도 상사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반응이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당황스러우리만큼 보고나 결제가 쉽지만 어떤 때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상사가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새로 작성하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경우도 흔하죠.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내용은 솔직히 그 타이밍이 영향이 덜한데 부정적인 내용이 이 타이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넘길 수는 없고 어쨌든 무조건 보고는 해야 되는데 보고하면 거의 100% 깨질 일이라면 하루 종일 보고 타이밍 잡으려고 상사가 기분 좋은 타이밍만 살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중에 안 그런 사람 얼마나 있나 싶은데요. 상사가 기분 좋을 때 타이밍 잘 잡아서 보고하면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니 짬밥에 아직도 이런 실수하냐고 핀잔 듣는 정도에서 넘어가지만 혹시라도 부정적인 내용 보고하는 시점에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 상사의 화라도 돋구기라도 한다면 보고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박살나고 다른 팀원들한테까지도 그 파장이 번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또 분명히 있으니까 상사가 전부 다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다 챙겨서 회의실로 들어와 해놓고 한 명 한 명 다 털리는 경우도 있죠. 그쵸. 이러다 보니까 팀원 중에 혹시라도 문제된 거 보고할 거라도 있으면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위에 기분 살피고 눈치 보면서 언제 가서 말 꺼내야 될지 그런 타이밍만 재개되는 거죠. 팀원들끼리도 서로 눈치 보면서 혹시 자기가 가서 결제 잘못 받아서 팀 분위기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괜히 주변 동료들한테도 민폐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 우스갯소리로 결제 잘 받는 것도 능력이고 특히 결제 타이밍 잘 잡아서 보고하는 눈치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결제나 보고 타이밍은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앞에서 문제가 있는 보고를 할 때 특히 결제 타이밍 중요한 거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부정적인 내용을 상사가 기분 좋을 때 보고했다고 치자고요. 잘 보고를 해서 심하게 안 털렸다 치고 그쵸. 그럼 그때 하는 보고의 핵심은 뭘까요? 기분 좋은 상사 붙잡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내용 설명 다 하는 겁니까? 일부러 기분 나쁘게 만들 이유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거 나는 보고했다, 숨긴 거 아니다 정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는 안 하면서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 드라이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문제 될 거 슥 흘리면서 보고 아닌 보고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분명히 말했다, 숨긴 적 없다. 네, 팀장도 자기 기분 좋을 때 밑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가볍게 보고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문제 터지기 전까지는 기억도 못한 채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속인 것도 없고 어차피 보고는 다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얘기한 거 알리바이 다 있으니까 그냥 명분만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을 꺼내죠. 그러면 상사는 그게 뭔데? 이게 그거냐 하면서 당황하기도 하죠. 네, 그렇다 해도 어쨌든 숨긴 건 아니니까요. 사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꼭 직장 생활 아니더라도 어느 조직이든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뭐 겉으로 보이는 게 다를 뿐이지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민감하거나 안 좋은 내용들을 쓱 지나가듯이 흘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앞에 직장 사례처럼요. 네. 이런 모습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정권 차원에서 잘 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 정치적인 부담을 덜고자 이런 걸 많이 하죠. 되도록이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거나 큰 행사처럼 대중이 몰입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그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중들이 기분이 들떠 있거나 어딘가에 심취해 있는 그 시기에 부정적이거나 민감한 부분을 쓱 하고 묻어가듯이 그렇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알려야 하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분위기 좋거나 딴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알리는 거예요. 상사가 기분 좋을 때 안 좋은 내용 보고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어차피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면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알리면 오히려 더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점은 되도록 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는 증거도 남겨놓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관심을 안 가진 거지 우리는 말했다 이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해야 할 부분은 경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인데 기업들이 공시할 때 보면 호재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일찍 공시해서 주가에 미리 선반영시키려고 하고 악재는 지연 공시해서 늦게 알리려고 한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특정 기업을 떠나서 모든 기업이 다 가진 공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알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한 키우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어떤 타이밍이 공시하기에 가장 좋은지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되도록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계속 늦추고 미뤄서 알려야 될 타이밍만 재는 거고, 좋은 소식은 예를 들어 뭔가 개발했다거나 어디랑 계약했다면서 기업에서 이런 좋은 소식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알리려고 하니까 오전 장중에 기업 공시가 뜨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상장 기업들 호재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기사 보고 알 정도로 공시를 빠르게 하는 반면에 악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일하는 지인들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지 하나같이 다 알고 찌라시도 돌 만큼 돌아서 알 사람 다 아는데도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얘기만 봐도 지금 기업들 재고도 사상 최대치로 많이 쌓이고 있고 실적 하향세도 뚜렷하고 자금 경색으로 연쇄부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난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이야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책연구원마저도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치 이야기하고 있고 엊그제 네덜란드계 ING 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6% 전망하면서 0%대 이야기까지 등장한 상황이잖아요. 네, 되게 심각하죠. 무역부터 기업들 자금 문제, 부채, 외환 문제까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업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돌아가는 정황상 지금 기업들 악재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 말고는 진짜 제대로 된 악재나 공시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드러나는 경제 상황에 비해서 개별 기업들 수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죠. 네, 뭐 찌라시의 형태든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탄급 이슈나 악재 같은 게 되게 많이 들립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이럴 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안 좋은 소식을 공시했다가 기업 입장에서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안 나오는 공시 타이밍에 계속 타이밍만 재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니까 알려야 될 악재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같이 딱 이럴 때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 다음 주부터 월드컵도 열리는데 물론 이번 월드컵이 예전에 지난 월드컵처럼 그렇게 큰 관심을 끈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다 보니까 그래도 꽤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 연말 분위기도 잡히면서 들뜬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럴 때가 보통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민감한 기업 현안이나 경제 상황을 그냥 슥 하고 지나가듯이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뉴스 기사 본문 속에 몇 자 알리고 우리는 알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은 기업 공시가 될 수도 있고 언론 기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실제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터져서 가시화됐을 때 그때 가서 맞으면서 알아채게 되는 거죠. 월드컵의 연말 시즌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경제 안 좋다 해도 이 순간 동안에는 붕 떠 있고 딴 데 관심 가는 경향도 크니까 이때 미루고 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오픈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건 나중에 터질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숨긴 게 아니라는 근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는 그 부분을 눈치를 못 채게 되죠.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내용은 뭡니까? 사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어디를 집중해서 봐라고 그렇게 지목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장 요 두 가지 정도는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투자 중인 기업이 있거나 투자 상품이 있다면 특히 내년 초까지는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시간 내서 검색하면서 챙겨봐야 됩니다. 이때 검색해서 볼 때는 헤드라인만 보고 넘기면 안 되고요. 중요한 내용을 본문 속에 슥 지나가듯이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 맥락 차원에서 기사 후반부에 언급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다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죠. 알리기는 해야 되고
민감한 내용은 전체 내용 중에 한두 줄로 별거 아닌 듯이 넘어가는 거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핵심이죠. 네, 그 부분을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기관이나 금융사에서 경제 전망이나 경제 동향에 대해서 레포트를 발표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 언론 경제면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우리가 그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달에 걸쳐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레포트를 챙겨보는 게 좋고요.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각 기관들이 자기네들 이름 달고 나가는 인쇄 매체들 위주로 그런 보고자료를 챙겨봐야 됩니다. 인쇄 매체라는 게 남기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고 싶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객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거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개별 기업들 위주로 이상할 만큼 너무 조용한 이 상황을 지금 한 번쯤은 의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죠. 내가 딴 데 관심을 두는 동안 누군가는 분명히 나에게 알렸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출전을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월드컵 조별리그가 시작되고 곧 연말 시즌이 맞물리면서 예년만큼은 아니겠지만 들뜬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편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슥 지나가듯이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